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올해부터 커리큘럼이 약간 개정이 됐죠.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을 좀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출문제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자, 이게 공중보건은요, 그 주기가 명확하진 않지만 한 7년 정도 주기로 그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반복되는 게 모든 게 반복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이론은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럼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왔냐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당연히 역학입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역학이 굳건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역학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위 정도가 이제 행정이요. 보건행정 쪽이 있고, 그 다음이 환경 쪽이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건행정은 떠오르는 2위고요. 환경은 조금 내려가는 2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때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위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 얘네들은 끊임없이 굳건한 3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산업도 그렇습니다. 산업보건도 이제 굳건한,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한 3위 정도. 그런데 이제 개념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평균을 보면 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보건교육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보건 같은 거 있습니다. 학교보건도 있고, 자, 그리고 뭐 요 정도가 한 문제 정도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위생해충, 그죠? 그 다음에 기생충, 뭐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만요. 자, 위생해충이라든지 기생충, 이런 애들. 또는, 집합소. 이런 애들이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목표 설정을 좀 할까 합니다. 자, 목표 설정. 대부분 우리 80대, 그러니까 80대 20의 법칙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배웠던 이론 갖고 충분히 풀 수 있는 게 80%. 그래서 이 80%는 충분히 이론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이 80%는 굳건하게 또는 강견하게 이론을 확립해야 되겠다. 이론 확립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가로놓기를 갖고 왔습니다. 가로놓기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 문제는 기존의 이론 갖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창의성이 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그 문제에 도입을 잘 못해. 그래서 이거 낯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10%. 그래서 이 10%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눈에 맞춰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도록 말 그대로 문제 푸는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때는 좀 답답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다 여러분의 눈에 맞추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는 전혀 엉뚱한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엉뚱한 문제는 그냥 버려버릴까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버리진 않고 이거에 대해서도 좀 깊은 이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뜩이나 외울 게 많은데 이것도 외워야 되나요? 예, 저는 요거까지도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론이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요거를 통해서 이론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이론이 이미 정립이 된 사람들은 요 두 개, 세 번째 요거를 좀 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잔소리는 요 정도로 끝내면 되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역사위가 나오는데 역사도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갈까요? 문제부터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회를 드릴게. 역사 먼저 정리할까요? 문제 풀을까요? 정리합시다. 그죠? 자, 역사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어가겠습니다. 우리 역사하면은 맨 처음이 고대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중세. 자, 그 다음이 근세. 자, 그 다음이 근대. 그 다음이 현대. 자, 이런 거를 막 쓴다거나 이러면 안 돼. 여러분 머릿속에서 다 떠올라야 됩니다.
자, 고대 하면은 500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별명 좀 붙여주세요. 별명. 네, 이건 개인 위생이에요. 개인 위생 중점.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위생에 전혀 관여를 안 해. 본인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고대라고 하는 거고, 요때는 4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4개의 나라. 자, 어느 나라? 네, 메소포타미아. 자, 그 다음이 이집트. 자, 그 다음이 그리스. 그 다음이 로마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하면은 2가지 정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뭐죠? 레위기. 그쵸?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함무라비 법정. 다 우리 배운 겁니다. 이집트 해도 한 2개 정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뭐죠? 파필루스. 의학사전입니다. 그리고 그 의사. 이모텍이라는 의사 있습니다. 자, 그리스 하면 딱 한 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누구죠? 네,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는 뭐 없죠? 장기설. 그리고 4개의 책설. 또 책은 에피데믹 1, 에피데믹 2라는 책을 썼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로마로 가면은 누구? 갈렌 생각나셔야 되고, 갈렌 하면은 없죠. 뭘까요? 장기설을 완성시킨 사람. 또 하나가 위생학, 하이진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자, 중세로 가면서 별명 뭘까요? 암흑기입니다. 왜? 온갖 병이 나돌았거든요. 그럼 병 이름을 외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3세기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죠. 6에서 7세기부터 시작하셔야겠지. 자, 6에서 7세기 뭐예요? 콜레라. 뭐에 의해서? 성지순례에 의해서 콜레라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13세기. 맞죠? 네, 뭐죠? 한센병. 뭐에 의해서? 네, 십자군 운동, 십자군 전쟁. 그 다음이 14세기. 뭐죠? 패스트. 뭐 때문에? 네, 징기스칸의 유럽 정벌 때문에. 그 다음에 15, 16세기. 뭐예요? 결핵, 매독. 그죠? 누구 때문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자, 근세기로 가면서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 근세기는 둘로 나뉘죠. 어떻게 나뉘죠? 르네상스 시대인 계몽주의. 그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인 중상주의. 이거 자꾸 헷갈립니다. 근데, 그치? 하여튼 중상주의가 산업혁명. 그리고 르네상스가 계몽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사람 이름 요시라 그랬죠. 사람 이름 라이트, 레프트, 프론트, JC, TV 이렇게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R 라마찌니. 자, 라마찌니 뭐예요? 산업보건의 아버지입니다. 산업보건의 아버지. 그리고 L 레벤훅. 레벤훅은 현미경 개발한 사람. 그 다음에 프랭크. 자, 프랭크 하면은 전 의사 경찰 체계. 그 다음에 J는 제너. 제너는 우두종등법입니다. 우두종등법. 그 다음에 C는 체드윅. 체드윅 하면은 열병 보고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국 노동자에 대해서 무슨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2개 보고서, 얘가 먼저야, 열병 보고서가. 그리고 나서 이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 공중보험법이 만들어졌다. 몇 년? 1848. 아, 요것도 안 했네. 14세기 패스트 이후에 만들어진 게 검역법. 몇 년? 1383.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마스. 자, 토마스는 뭐죠? 장기설을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부인은 베잘리우스. 자, 베잘리우스 하면은 해부학이었습니다. 해부학.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근대입니다. 자, 근대도 사람 이름 외우시라 했죠? 자, 이건 뭐예요? B, P, P, H, S, K, W. 외우셔야 돼. 자, B는 비스마르크. 자, 비스마르크 하면은 뭐예요? 제일 처음 질병보험법. 질병보험법. 그리고 산재 비슷한 거 했고, 그 다음에, 뭐죠? 연금 비슷한 거 했었습니다. 질병보험법 몇 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1883.
얘는 1884. 얘가 1889. 9. 그 다음에 P는? 네? 페텐코프. 페텐코프 뭐예요? 실험위생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P는? 파스테르. 아버지 시리즈로 갑시다. 파스테르 누구? 현대의학의 아버지. 그 다음에 얘는 홈즈는 뭐예요? 산옥열 예방에 힘쓴 사람. 그 다음에 S는 스노우. 자, 스노우 하면은 콜레라의 역학조사. 자, 콜레라 역학조사 몇 년인지 기억하세요? 1855. 그 다음에 K 코후는 누구 아버지? 근대의학의 아버지. 있고, 저온살균법 만든 사람 누구세요? 파스테르입니다. 자, 그리고 W는 윌리엄 라스본. 뭐예요? 보건소의 효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갑니다. 근세, 별명 좀 붙여주세요. 근세. 여명기라고 돼 있고, 근대는 황립기입니다. 그리고 현대가 발전기. 그리고 얘는 세균학설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균학설 시대. 그리고 얘는 이때 세균이 발견되고 백신도 발견됐으니까 예방의학이 발전이 됐다. 이것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발전기에서 현대기에서는 탈미생물학 시대.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여기서 좀 기억하실 거는 우리 영국의 보건부가 세워진 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같은 거. 이때 세계 최초로 보건부가 세워졌는데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19년에 영국의 최초의 보건부가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WHO 발족 연월일 몇 년? 48년 4월 7일. 예. 그리고 윈슬로우 교수가 공중보건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도 현대. 그렇죠?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고, 요거 갖고도 부족하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자, 1번입니다. 공중보건의 역사적인 사건 중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 이게 이제 요번에 서울에서 나온 문제고요. 제너가 우두종등법을 개발했다. 이거 보세요. 우두종등법 개발한 연도도 외우셔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책에는 있을 겁니다. 1798년. 그다음에 코후가 결핵균을 발견하는 연도도 외워야 돼. 결핵균 발견한 거 1883년. 자, 우리 칠판에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사용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요건 한 것 같아. 베니스에서 패스트 유행 지역에서 온 여행자를 격리한 거. 요게 이제 세계 최초의 검역법에 의한 그쵸? 그러면 요거는 몇 년이냐면 1383년. 자, 독일의 비스마르크에서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법이 제정된 거는 1883. 네. 연도를 몰라도 혹시 근대 이렇게도 알아도 얼추 답은 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간만 좀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